하나 이렇게 생각이 들면 저도 이렇게 반성을 하지만 그래도 깨닫고 이해한 부분들 여러분들과 나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각각의 파트마다 이거 하나를 가지고도 다 1시간씩 할 수 있는 내용들이지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 해볼게요. 어, 변화하려는 의지가 없는 사람은 이 사업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 처음 이 사업 시작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부족한 상태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걸리는 거예요. 이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제가 변화해야 될 게 무엇인가 다 바꿔야 되는 그런 상태로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일시적인 변화가 아니라 또 나의 습관으로 만들어지기까지의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서울대를 가고 싶은 전교 꼴등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이 학생의 담임 선생님입니다. 자, 이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서울대 가고 싶대요. 갈 수 있나요? 갈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상태로는 못 갑니다. 제가 이 학생이 절 찾아와서 만약에 서울대 가고 싶다고 얘기를 하면 왜 가고 싶은지도 물어볼 것 같고 지금 몇 등이냐고도 물어볼 것 같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이 학생이 가고 싶은 목적지와 현재 상태의 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학생이 절 찾아와서 정말 너무나 진지하게 가고 싶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같이 막 떨리는 진짜 얘를 한번 보내봐야겠다. 얘 진짜 간절하구나. 그렇다면 저는 이 학생에게 이렇게 얘기해 줄 것 같아요. 갈 수 있다. 근데 현재 너의 모습, 그러니까 꼴등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꼴찌의 습관이 있을 거고 꼴찌들이 공부하는 태도,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씀을 듣는 어떤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이 꼴찌 수준에 맞춰져 있을 거잖아요. 전교 1등하는 학생들은 이 학생과는 전혀 다른 하루를 보내겠죠. 저는 이 꼴찌하는 학생에게 1등하는 학생의 모습이 너에게 나와주지 않으면 넌 절대로 서울대 갈 수 없다. 1등하는 학생의 공부 습관, 태도,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까지의 그 사람의 하루 일과가 너의 모습이 된다면 그때부터 가능성이 시작된다라고 얘기해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전교 1등한 학생들과 일단 친해지라고 할 것 같습니다. 얘 친구들은 누굴까요? 그, 그 꼴찌들끼리 놀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일단 환경을 바꿔라. 너의 친구는 이제 전교 1등 하는 친구들이 너의 친구가 돼야 되고 그들을 관찰해서 그들의 모습이 너에게 나와줘야 너가 서울대 갈 수 있는 어떤 출발선에 서는 거지. 지금 꼴찌하고 있으면서 그 모습 그대로 유지하면서 서울대 가고 싶다고 말만 해도 서울대 절대 갈 수가 없겠죠. 뉴스킨 사업도 똑같은 것 같아요. 성공하고 싶은 저였지만 저의 뉴스킨 시작의 상태는 이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바꿔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 학생은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엉덩이를 2시간 이상 붙여본 적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전교 1등하는 학생은 하루에 14시간, 15시간 하는 게 공부라고 생각한다면 이 친구는 10분 앉아 있었던 것도 자기한테 공부라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전교 1등 수준의 공부는 아니죠. 서울대 가기 위한 공부는 하루 10분이 아니잖아요. 하긴 한 건데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대학교를 갈 수 있는 정도의 공부를 해야 되듯이 뉴스킨 사업도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뉴스킨 성공 기준에서의 열심히는 택도 없이 열심히 하신다고 얘기하신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상태에서 시작을 했지만 이 뉴스킨으로 성공하신 분들의 어떤 모습이 나에게 나와줘야 한다. 그러니까 오늘 이 강의도 뭐 제가 성공한 사람 아니지만 우리가 강의 많이 듣잖아요. 근데 제 파트너들의 어느 날은 그래요. 강의 내용이 결국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다 거기서 거기고 당연히 뉴스킨 얘기하는데 다 거기서 거기지 그럼. 근데 중요한 건 네가 강의를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왜 지금 현재 네 모습은 그 강의와 다르냐는 거죠. 강의를 더 들어야 된다. 강의에서 얘기하는 강사의 말이 너에게 적용이 되는 게 중요한데 듣기만 하고 이해하는 걸로는 이 사업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에게 적용돼서 그게 변화로 나와줬을 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사장님들에게 그냥 듣고 이해하고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뭔가 여러분들 사업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사업
저는 저희 팀이 젊어요. 제가 이제 어린 나이에 시작했다 보니까 또 아무래도 사업 초기에는 이 만만한 사람들을 리크루팅을 제가 하다 보니까 제가 26살인데 제 팀들이 뭐 22, 셋. 그러니까 소꿉장난 애들 10명이 모여서 1000포인트를 해. 뭐 이런 사업 초기 때는 예. 그렇게 사업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점점점 제가 성장을 하고 제가 담아낼 수 있는 그 그릇이 커지고 제가 리크루팅 하는 사람들의 조금씩 또 수준이 올라가고 떨어져 나갈 사람들은 또 떨어져 나가고 그렇게 되면서 지금 저희 팀의 이제 SBA 이상들은 다 30대인데 시작은 20대에 시작했다가 나이가 든 거죠. 25살에 시작했다가 6년을 해서 31살이 된 SBA.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성장을 해나가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제 포커스가 이 어린 친구들을 어떻게 살려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에 고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럼 이제 그렇게 어린 나이에 시작해서 살아난 게 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를 돌아봤어요. 난 어떻게 살아남았는가. 저는 멀리 보고 사업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멀리 보고 하라 그러니까 뭐 지금 순간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나 어차피 나이도 어리고 시간도 많이 남았으니까 대충 하자 이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매 순간 목숨 걸고 사업을 하지만 나의 시선이 멀리 가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사업을 시작하면 10년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 제가 26살 그 막바지에 시작했거든요. 36까지는 내가 목숨을 걸겠다. 이걸 정해놓고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제가 겪게 되는 모든 그 문제도 있을 거고 상황도 있을 거고 제 생각처럼 안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처음부터 강하게 먹고 시작했어요. 우리가 200만 원 버는 직장 들어가기 위해서도 대학교 4년을 공부하잖아요. 대학교 4년 동안 공부만 하나요? 등록금을 한 3천만 원은 아마 4년 동안 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돈을 들이면서까지 공부를 하는 이유, 공부에 뜻이 없는데도 그렇게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이유는 결국 취업하기 위해서고 남 밑에서 노동하면서 2, 300만 원 벌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저 또한 해왔는데 비즈니스를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제가 시작하자마자 뭐 3개월, 6개월 만에 막 결과가 나온다라는 게 이상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해보니까는 그렇게 그 탄탄한 결국은 이 수입이 리드 보너스 수입이 진짜 권리소득이라고 본다면 직장에서 버는 수입이 리드 보너스로 나오는 그러니까 리드 보너스로 300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한 5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지만 그 기간을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권리소득 300의 가치 이거에 대한 게 정확히 인식이 됐고 내가 그거를 만들 수 있다라는 확신 그런 부분을 좀 뒤에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눈앞에 당장의 결과에 일희일비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내가 오늘 하루를 후회 없이 보냈는가, 최선을 다했는가, 내가 하기로 나와 한 약속을 내가 지켰는가가 포인트지. 제가 한 달 내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도 진짜 2000포인트를 깔딱깔딱 했던 적도 많거든요. 초기 때는. 근데 2000포인트 하면 얼마 나와요? 3, 40만 원 나오잖아요. 하지만 그런 걸로 이렇게 막 흔들리지 않고 오늘 TR 2개가 나가면 갑자기 막 날아갈 것 같고 근데 어떤 달은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내 포인트가 500포인트였던 적도 있어요. 그때는 막 뉴스킨 안 되는 것 같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나는 장기 마라톤을 뛰고 있는 거고 결국은 뒤에 가서 내가 진짜 멀리 보고 큰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는 이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하는 모든 이 상황과 경험들은 다 쌓여서 나중에 터질 거다라는 어떤 믿음으로 계속했던 것 같아요. 제가 뉴스킨 사업을 하면서 파트너들을 보면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진짜 알바를 해도 너 그렇게 할 거야? 이런 모습. 너 편의점 알바도 지금처럼 하면 무조건 잘려. 근데 뉴스킨 그렇게 해요. 50만 원 버는 편의점 알바도
저렇게 하면 잘리는데 뉴스킨으로는 권리소득 1,000만 원 벌고 싶다는 얘기를 쉽게 하면서 그분이 사업을 하는 모습을 보면 진짜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는 거예요. 직장은 지각 안 할 거면서 뉴스킨은 밥 먹듯이 지각을 하잖아요. 그런 모습들 보면서 왜 그럴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국은 이 오너 마인드, 사업가의 마인드가 없이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을 안 다니면 직장을 예를 들어서 뭐 늦게 가고 맨날 불성실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잘리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자를 수 있는 통제권이 거기 있잖아요. 뉴스킨 사업은요. 나를 누가 잘라요? 네. 나를 자를 수 있는 권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수동적으로 살아왔던 사람이 뉴스킨 안에서 갑자기 이 오너의 모습을 받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생각이 변해야 하는데 행동으로 결과가 나오지만 결국 행동은 그 사람이 하는 생각에 의해서 나와지는 거잖아요.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생각은 종업원 마인드고 근데 이 일은 오너 포지션으로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그런 갭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생각을 좁혀나가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 강의를 진짜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하루에 강의를 최소 5개 매일 그러면서 성공하신 분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저의 이 뇌를 개조시키려고 그리고 이미 성공하신 분들 옆에 붙어 있으려고 항상 노력하면서 그분들의 이 숨결까지도 느끼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뉴스킨 사업은 내 사업이죠. 근데 내 사업이라고 시작하면서 남의 사업인 것처럼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성공자의 마인드, 그러니까 오너의 마인드와 종업원의 마인드는 180도 다릅니다. 오너는 모든 게 내 책임이에요. 이 종업원은 아닙니다. 회사 탓하고 때려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오너 마인드 아니신 상태로 뉴스킨을 시작하신 분들이 이런 말들 많이 해요. 뭐 예를 들면 뭐 초대자가 없으니까 저는 오늘 뭐 안 간다는 얘기도 하고 초대 세미나 같은 거에 본인부터 초대해야 되는데 그죠? 뭐 스폰서가 별로여서 뭐가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것도 그러니까 모든 게 탓이에요. 결국 들어보면 어째서 이래요. 제가 이래서 이래요. 뭐 바빠서 못 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게 본인 탓이 아니라 무언가 탓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합리화시키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 완전한 종업원 마인드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오너 마인드면 핑계를 못 대요. 해야 되니까 해야 되는 건데 자꾸만 뭐 이래서 어쩌고 뭐 어째서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결국 이게 마인드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인드를 어떻게 하면은 이 특히 어린 이 젊은 친구들을 바꿔줄 수 있을까? 당장 사업적인 결과가 좀 더디더라도 생각을 어떻게 하면 바꿔줄 수 있을까? 결국은 많은 강의를 듣고 리더 사장님들과 많은 어떤 이런 소통을 통해서 바뀌어 나간다라는 걸 알게 되면서 저는 강의 듣게 하는 거에 굉장히 많은 집중을 파트너들에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사업이고 이 사업이 잘 되든 안 되든 내 책임입니다. 모든 걸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된다. 여기서 스스로가 혼자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사업은 스스로 해야 되지만 함께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또 함께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해서 남이 다 해주는 일이 아니죠. 내가 해야 되는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해야 될 건 스스로 하되 팀워크를 발휘해서 함께 해야 되는 그런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사업이 잘 되든 안 되든 현재 내가 결과가 이렇게밖에 안 나고 있다는 건 누구 책임이에요? 네, 내 책임. 그래서 모든 거를 제 탓으로 돌리는 게 저는 이 사업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생각 정리를 좀 했던 것 같고요. 이 뉴스킨 시작하면 항상 이 얘기를 모든 강의에 나오죠. 참 뉴스킨 왜 하세요? 저희 그 질문이 너무 싫었어요. 처음엔. 아니 할만하니까 하지. 할 이유가 있으니까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결국은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해요를 많이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알려줘도 못해요. 그분은. 제가 뉴스킨 진짜 열심히 할 때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떻게 했었는지를 그대로 얘기해준 그 사람이 그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6시까지 첫 차 타고 설릉에 와서 6시부터 7시 20분까지 103호 맨 앞자리에서 혼자서 독서를 하고
7시 20분에 모닝 스쿨이 시작하면 9시까지 강의를 듣고, 그다음에 9시부터 또 팀 시스템을 듣고 11시 강의를 듣고, 그렇게 점심 먹고 저녁 오후 시간대부터 제가 하루에 해야 될 어떤 저의 행동량들, 사람들 만나고 만날 사람 없으면 콜드하고 명단 늘리는 어떤 저의 행동들, 이런 것들 하루에 데모를 막 5개씩 하고, 그렇게 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냐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 행동을 제가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행동이 저에게 나와질 수밖에 없었던 저의 이 동기가 유발된 거잖아요. 그 상태가 되지 않으면은 그 행동을 못 하거든요. 알려줘도. 그래서 방법보다 중요한 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명확히 아는 게 중요하고, 근데 그 무엇을 할 수 있으려면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 간절함, 이게 결국은 우선시 되지 않으면 뉴스킨을 하긴 하는데 제가 하는 건지 마는 건지 하면서 뉴스킨을 하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겪었던 어려움들 뭐 다 리더 사장님 다 겪으신 거고 다 겪으실 거겠지만, 저는 좀 유난히 앞에 몰아서 왔던 것 같아요. 그런 좀 시련들이 여러 가지가. 그래서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제가 겪었던 어려움들만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조금 이렇게 위로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거를 다 겪고 이렇게 위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끔 하는데, 근데 저에게 물어봐요. 남자 혼자서 어린 나이에 어떻게 이렇게 해냈는가에 대해서 여쭤보신다면, 어렵지 않았던 게 아니라 그 어려움을 넘어갈 수 있는 저에게 힘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항상 어려움보다 성공하고 싶은 간절함이 더 컸어요. 매번의 어려움보다는 성공하고 싶은 욕구가 더 컸던 것 같아요. 이거를 결국은 찾아내셔야 되는데, 저에게는 이 Y가 무엇이었는가, 사실 거창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 그 26살까지 살아오면서 뭘 그렇게 많은 경험을 해봤겠어요. 그냥 학교 다니던 학생이었기 때문에 꿈도 별로 없고, 나 이렇게 살고 싶다, 뭐 이런 거창한 이런 것도 없고, 잘 모르니까 본 것도 없고, 진짜 성공하신 분들의 삶을 본 적도 없고, 뭐막 나는 아프리카에 도서관을 지어주 그런 거 없습니다. 저는 없었어요. 처음에 저의 Y는요, 일단 쪽팔려서 이게 제일 컸어요. 내가 시작한 이 일을 처음 시작하면 막 얘기하잖아요. 막 뉴스킨 좋다고 얘기할 거예요. 같이 하자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제가 막 얘기하고 다녔던 사람들의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그만두면 저들이 날 어떻게 볼까. 사실 이 사소한 게 저한테 굉장히 컸었거든요. 초반에는 그게 저를 끌고 갔어요. 힘들어도 쪽팔린 게 어려움보다 컸던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이 사업에 대한 좀 이해를 하고 강의도 많이 듣고 하면서, 제가 혹시 제 강의 들어보신 분들은 제가 호주 워킹홀리데이 갔을 때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제가 뒤에 6개월 동안 그 돈이 있는 상태로 6개월을 놀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자유롭고 행복했던 시간이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게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삶을 평생 살고 싶다. 이게 일단 있었고요. 근데 내가 만약에 직장을 들어간다면 어떻게 삶이 진행될지는 사실 뻔하잖아요. 그거는 사실 저희 뭐 학교 선배들이나 저희 부모님만 봐도 그냥 일반적인 직장 다니시는 분들의 삶은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삶을 살기가 싫은 거예요. 돈 때문에,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돈이라고 하는 굴레에서 결국은 벗어나지 못하고 돈으로부터 독립되지 못하고 사는 삶이 얼마나 참 선택의 폭이 좁고 답답한 삶인지, 그리고 그 영향이 나중에 자식에게도 또 대물림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너무 싫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적 재정적 자유가 얻어진다면 나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까에 대한 상상을 항상 했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이렇게 살고 싶다. 한 번밖에 없는 나의 삶을 이 사분면만 이해를 해봐도, 그러니까 오른쪽 사분면을 살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강했어요. 부자들이 보기에 평범한 서민들의 삶은 우리가 보기에 서울역에 있는 노숙자들이 사는 삶과 비슷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서울역 사는 노숙자들 보면 참 이해도 안 되고 왜 저렇게 살지? 근데 그 안에서도 또 세계가 있을 거예요.
거기서도 어떤 사람은 막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밥을 먹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국밥을 먹어. 그럼 그 사람은 거기서 짱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들 세계가 형성된 거죠. 근데 이 세상 95% 사람들의 이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5%의 부자들은 어떻게 볼까? 아니 어떻게 한 달에 200을 벌고 어떻게 살지? 아니 한 달에 300으로 어떻게 살아 사람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그 노숙자는 한 달에 5만 원을 갖고 살 수도 있죠. 근데 우리는 어제 술값이 5만 원이었을 수도 있잖아요. 이 어떻게 한 달에 5만 원 살지? 근데 그들은 살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한 달에 2, 300으로 왜 못 살아? 내가 지금 살고 있고 내 옆에도 살고 있고 다 살고 있는데. 근데 그렇게 이미 세팅돼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사람들을 내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밖에 없기 때문에 더 큰 세상을 못 보니까. 근데 그 부자들은 우리들을 보면서 참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하. 하루에 8시간씩 주 5, 6일을 일하면서 2, 300을 번다? 음. 내 내가 지금 사는 집 월세가 500인데 뭐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아 그들 세상으로 내가 넘어가야겠다. 한 번 사는 거면 이게 저는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런 삶을 꿈꾸는 것만큼 중요한 게 뉴스킨 사업이 그런 삶이 가능하다라는 게 이해가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그런 삶을 그 당시에 살고 있지 못했지만 이해가 됐어요. 뉴스킨으로 한 달에 몇 천만 원을 일 안 해도 버시는 분들이 왜 그렇게 살 수 있는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이 사업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구조를. 그러네. 지속적으로 한 달에 5천만 원이 들어온다는 건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쓰는 돈 때문에 들어오는 거고, 지속적으로 매달 10만 원, 20만 원 쓰는 소비자망이 나로부터 많아져서 그들로부터 발생하는 매출액이 예를 들어 뭐 1년에 뭐 100억이 된다. 그러면 1년에 5억을 버는 거 아니에요? 뉴스킨으로 구조가. 그럼 100억의 매출이 1년에 일어날 수 있는 유통망을 만드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 내가 소비자 15명의 수용 만들고 나와 같은 사업자를 1대로 6명 만들고 그게 복제가 돼서 6대까지 확장이 되면 나의 네트가 계속 커질 수 있겠네. 근데 중요한 건 그 6대 안에 있는 대리점들이 내 직원들이 아니고 그들도 자기로부터 6대가 출발되기 때문에 그들도 그들의 꿈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다 보면 이게 나의 네트가 계속해서 커지면 가능하겠네. 그 네트 안에서 매출이 일어나고 그 매출에 대한 로열티를 받는 비즈니스잖아요. 근데 그 네트를 만드는 방법이 나와져 있잖아요. 소비자 여러분들이 대리점 돌아갈 수 있을 정도의 소비자를 구축하시고 여러분들이 본 비전을 많은 사람들 전달해서 그들도 뉴스킨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들고 그게 계속 반복만 되면은 그 결과가 만들어진다는 게 이해가 된 거예요. 그럼 내가 해야 될 게 무엇인가? 소비자 한 20명을 만드는 거 할 수 있겠니?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시간이 얼마 걸리든 되겠는 거예요. 그 정도는. 그리고 나로부터의 사업자 한 6명에서 뭐 한 10명 정도 이렇게 일대로 만들어 나가는 거. 얼마나 오래 걸릴지 모르겠지만 불가능한 영역이 아니겠는 거예요. 야, 그러면은 이게 이 사업의 이 레버리지 원리상 그때부터는 그게 반복이 되어진다면 나는 1대를 6명 만들었지만 나의 6대 안에는 5만 명이 들어올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면서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10년이면 가능하다 이거. 10년 뒤에 월 1억 버는 게 가능하다. 이다 결론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10년 동안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목숨 걸고 가볼 만한 가치가 있다. 이런 것들이 제가 정리가 됐던 것 같아요.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하고 못할 것 같아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싶기 때문에 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항상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는 항상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해낸다. 항상 이런 마음이었지. 될까? 될까? 이걸 생각하면 돼요? 답이 나와요. 되게끔 해낸다 내가. 항상 이런 마음으로. 그래도 못했던 적도 많지만 제 마음은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해낸다. 항상 이런 마음으로 사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장님들도 이 사업을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어떤 내가 진짜 성공하겠다. 뉴스킨으로 내가 한번 걸어보겠다. 그러니까 뉴스킨을 그냥 하는 사람이 있고요. 이게 인생을 던지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결국은
내 목숨 한 번 걸고 무슨 일을 하지 않았는데 성공할 수 있는 일은 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뉴스킨은 10년 한다고 성공하는 일이 아니라 10년 중에 내가 과연 뉴스킨에 진짜 완전히 올인한 기간이 얼마나 되는가,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강병훈 스폰서님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사장님은 뉴스킨을 목숨 걸고 한 게 몇 년이냐? 3년. 딱 바로 나와요. 3년. 3년 목숨 걸었다. 그 3년 뒤부터는 시간이 레버리지로 수입이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그 3년이 끝났는데 내가 끝나기 전에 그 3년 안에 들어온 파트너들이 수두로 빽빽히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조금씩 시간적 여유를 가져도 내 파트너들 중에 이미 그 목숨 걸고 시작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이 레버리지가 또 일어나는, 사장님들이 처음에 어느 정도의 이 조직이 만들어질 때까지 목숨을 걸 수 있는가? 너무 목숨을 건다니까 좀 그런가요? 그런 마음으로 저는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목표가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도 목표를 갖고 사는 사람과 목표 없이 그냥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목표 없이 사는 사람들을 보면 결국은 나중에 자식들 다 키워놓고 도대체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살았는가, 이렇게 허무해하고 허망해하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근데 내 인생의 어떤 방향과 목적과 목표를 갖고 사시는 분들은 늦더라도 매 순간의 삶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뉴스킨 사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밖에 있는 사람들 보면 답답하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왜냐하면 아니 말은 잘 살고 싶다 그러고 성공하고 싶다고 하면서 성공할 수 없는 영역에서 막 열심히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아니 어떻게 답이 안 나오는 곳에서 저렇게 열심히 할 수 있지라는 생각이 사실 들잖아요. 그럼 뉴스킨 안 하는 게 막 이해가 안 되고 우리 입장에서는. 근데 뉴스킨 하는 우리 안에서도 이게 갈려요. 그냥 하는 사람이 있고 목표가 명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어떤 그 계획, 플랜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상태에서 이 사업을 하시는 분과 그냥 하는 거예요. 나오라니까 나오고 그냥 뭐 하다 보면 되겠지.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는. 그래서 사장님들이 목표가 명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딱 찔른 목표가 튀어나오는 목표가 있으신가요? 그렇지 않다면 정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딱 찔렀을 때 바로 튀어나오는 목표가 있는가? 근데 루비 이하이신 분들은요, 그냥 루비로 잡으셔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막 복잡할 거 없고 내가 언제까지 루비가 되겠다. 이렇게 잡으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루비 이하이신 분들은. 어쨌든 목표가 명확해야 합니다. 근데 목표는 충분히 높아서 그 목표가 나를 설레게 하기도 하고 동시에 두렵게 만들 수도 있는 목표여야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잡지 않으면 목표가 아니죠. 그냥 가도. 그러니까 이 두렵기 싫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목표를 못 세우기도 하고 또 너무 낮게 잡기도 하는데 목표는 나를 두렵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 갭으로 또 채워나가는 거니까 충분히 높아서 그 목표가 이루어지는 걸 생각하면 너무 설레. 근데 또 지금 현재 상황과 그 목표를 보면 또 너무 두렵기도 해. 하지만 난 이걸 해낼 거라는 어떤 이런 마음을 갖고 해나가는 거죠. 이런 목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신가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이룰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모르겠어요. 모두가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나약해서 제가 목표를 정하고 타협도 많이 보고 그 목표를 못 이룬 적도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가 진짜 열심히 할 거야. 죽었어. 내일부터 진짜 내가 보여줄 거야. 이런다고 되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과거의 나의 그 세팅된 습관들이 있고 모습이 있기 때문에 계속 관성에 의해서 그렇게 가거든요. 우리가 마음 한번 확 먹었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지 않아요. 그렇다면 평범한 보통의 사람들은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환경. 저는 그래서 지금도요. 내가 무언가를 해야겠다라고 딱 정해지면 진짜 내일부터 열심히 해야지. 이런 거 안 합니다. 어차피 내일도 똑같아요. 그러면 내일부터 내가 진짜 열심히 하려면 어떤 환경을 나에게 만들어줘야 하는가. 이게 저는 바로 드는 생각이거든요. 이런 것 중에 제가 한 것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저는 목표가 정해지면 여기저기 외칩니다. 사람들이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저를 볼 거 아니에요. 잘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외치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단 말이죠. 제가 유스 스팬 때 진짜 잘하고 싶은 거예요. LTO 때. 그래서 제가 강병훈 스폰서님 찾아가서
랠리 무대에 세워주세요 했어요. 스피치를. 왜 너를 세워야 되냐는 거죠. 전체를 뒤집어 엎겠다 내가. 동기부여로. 올라가가지고 그때 유스스팬 뭐 시작도 안 한 그 뭐 저 뭐 하나도 예약 못 받은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간절한 거예요. 하나도 못 받았으니까. 올라가서 얘기했어요. 나 벌써 20개를 받았다. 그러니까 다들 뭐 난리가 난 거예요. 하나도 못 받았는데 최소한 20개는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 만든 거죠. 그러니까 그 무대를 내려오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마음이 죽겠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미 일은 벌어졌고 그걸 채워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한 거죠. 이런 어떤 환경이 되게 많아요. 제가 대학교를 자퇴했거든요. 돌아갈 길을 태워버린 거예요. 고졸입니다. 고졸. 근데 대학교 1년 많은 분들이 그래요. 1년 남았는데 아깝다. 졸업장도 따지. 저는 그분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부산을 가야 하는데 광주행 기차를 잘못 탔는데 광주행인지 모르고 3분의 2 정도를 갔는데 광주행인 걸 안 거야 그때. 그러면 아까우니까 끝까지 가요? 내려요? 그 전에는 잘못된 길인지 몰랐죠. 근데 제가 뉴스킨을 알았을 때 대학교 3학년이었지만 내가 대학을 다녔던 이유는 학문의 뜻이 있어서가 아니라 취업을 위해서였구나. 근데 내 머릿속에 남 밑에서 2,300만 원 받으면서 사는 이 취업이라는 건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렸거든요. 난 그런 삶을 살 바엔 죽겠다. 이런 마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이 더 이상 저에게 사실 의미가 없었어요. 뉴스킨을 하다 보니까 또 이제 막 배우고 싶은 것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어요. 막 약간 심리 이런 것들. 그럼 나중에 제가 공부하고 싶으면 또 돈 내고 대학원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취업을 위한 대학은 스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돌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이 또한 환경이었고. 제가 대학생 때 아빠한테 50만 원 용돈 받으면서 다니는 대학생이었으니까 저는 5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뉴스킨으로 3,000포인트를 하니까 제가 사는 거예요. 지장이 없는 거예요. 어차피 50으로 살았었으니까. 이게 300 벌던 사람이 50 벌면은 힘들겠지만 50 벌던 사람이 50 버니까 사는 거죠. 뉴스킨으로 150을 버니까 남는 거예요, 돈이. 그 150에서 나태해지더라고요, 제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했냐면 차를 사버렸어요. 확 질른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저는 차값만 계산했는데 기름값을 생각을 못한 거예요. 과태료도 왜 이렇게 날라오는지 이것저것 갑자기 들어가는 돈이 많아지니까 또 쪼들리죠? 또 열심히. 그러다가 300이 넘어가니까 또 나태해지는 거예요. 집을 이사 가봤어요. 월세 100만 원짜리로 확. 그러니까 저의 삶의 수준이 또 확 떨어지니까 집과 차는 있는데 돈이 없었던. 또 뛰는 거예요. 미친 듯이. 500이 넘어가니까 차를 바꿨어요. 한 달에 130만 원 나가는 차 팍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차랑 집으로만 지금 한 250만 원이 나가는 상황이 돼버렸죠. 또 이것저것 막 하니까 또 힘든 거예요. 또 뛰는 거예요. 이 또한 제가 저한테 만든 환경이에요. 내가 뛸 수밖에 없게끔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런 어떤 여러분들이 환경을 그래서 뉴스킨 안에서도 여러분들 막 뭐 지각하면 1,000원씩 내세요. 뭐 카톡방에도 뭐 행동량 뭐 카톡방 묶어가지고 뭐 얼마 낸 다음에 뭐 3번 달성 못하면 뭐 카톡방에서 아웃시키기도 이런 환경 이것도 여러분들에게 스폰서님들이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 사실 그런 거 안 해도 되거든요. 본인이 스스로 하면 뭐 스스로 못하니까 그 탱커를 매일 못하니까 그러니까 막 찍어서 올려라 체크해서 막 해가지고 이런 것 또한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환경을 만드는 게 저는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룰 때까지는 24시간 목표만 있어야 돼요. 자면서도 뉴스킨 꿈을 꾸셔야 됩니다. 뉴스킨 강의를 저는 제가 무언가 그 시스템이나 아니면 누구와 대화하거나 그러니까 미팅이 있거나 이런 말하지 않는 그러니까 지하철 타고 다닐 때 운전할 때 그냥 이렇게 걸어 다닐 때 모든 순간에 제 귀에는 강의가 꽂혀 있었고 뭐 샤워할 때 밥 먹을 때 당연히 그러니까 24시간 제가 뭔가를 하고 있지 않는 한 강의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only for 뉴스킨인 거예요. 밥을 먹어도 뉴스킨 잘하기 위해서 먹는 거야 난 지금. 체하면 안 돼. 왜 뉴스킨 잘해야 되니까. 꼭꼭 씹어 먹어야 돼. 뉴스킨 잘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뉴스킨 사업을 잘하기 위한데 완전히 초점이 맞춰져 있었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사람이 이 감각이 칼날처럼 서는 거예요. 뭘 하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뉴스킨을 하는 것과 완전히 몰입해가지고 하는 건요. 너무나 큰 차이가 나요. 나 오늘 하루 6시간 열심히 했어. 근데 저 사람은 12시간을 열심히 하네. 2배 차이가 아니에요, 사실. 저 12시간 하시는 분은 하루 온종일 뉴스킨에 그 정신이 뉴스킨으로 가 있는 사람이고 6시간만 사 6시간 딴 데 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게 10배는 차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칼날처럼 시퍼렇게 서 있는 감각. 이 사업이 결국은 감각이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데몬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고 막 했다만 하면 매출 나는 사람의 실제 그 데몬을 녹화 떠가지고 여러분들 주신 다음에 그대로 외워가지고 스크립트 만들면 같은 결과가 나오나요? 리크루팅도 그런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앞에 만나는 대상자가 계속 바뀌는데 어떻게 내 멘트가 계속 똑같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감각인 거예요. 계속 하잖아요. 그 어느 순간은 준비가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그 순간에 맞는 그 순간에 최적화된 말이 내 입에서 나올 걸 알고 있는 거죠. 그것은 내가 완전히 뉴스킨에 몰입이 돼 있고 그러니까 계속하는 어떤 행동들 속에서 감각이 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를 만들려고 그래서 제가 딱 한 5년 어느 시점이 딱 되니까 그때부터는 이런 마음이었어요. 내 앞에 진짜 앉혀봐. 그 사람이 내 말을 듣지 않으려고 맘먹은 사람만 아니면 난 리크루팅 한다. 실력으로. 진짜 이런 그 막 준비가 난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 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집중을 여러분들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사업은 결국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이 다 다르죠. 꿈이 다 다를 수 있고 하지만 뉴스킨이라고 하는 이 공통된 도구를 우리가 선택한 이유는 이 사업이 가진 어떤 매력 때문이죠. 그 매력이 뭔가요? 평범한 내가 이 안에서 권리소득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시간적 경제적 자유를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권리소득이라는 거는 뭔가 있어야 나오죠. 자산이 있어야 나오는데 뉴스킨에서 자산이 뭐죠? 그룹입니다. 그룹. 나의 소비자 유통망. 사업자도 소비자니까. 내 자산이잖아요. 근데 그 그룹을 누가 만들죠? 리더가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킨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이거죠. 근데 저는 뉴스킨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항상 꿈꿨던 게 진짜 큰 그룹을 가진 리더가 되고 싶다. 근데 리더가 되기 위해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항상 고민을 했던 것 같은데 요즘에 제가 가장 집중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요. 리더가 되는 것을 결단한 파트너들이 내 파트너 중에 몇 명인가? 그냥 머릿수가 아니라 이걸 결단한 사람. 저는 모든 파트너와의 미팅의 저의 최종 목표는 내 앞에 앉아있는 이 친구가 자기 마음속에서 사장님 저 진짜 리더 되고 싶어요. 저 뉴스킨으로 진짜 리더가 되는 것을 결단했기 때문에 여러분 리더가 되는 걸 결단하는 사람이 아침에 9시에 여기 나오는 게 힘든 게 말이 돼요? 리더가 되는 걸 결단했는데 줌 비디오 키는 걸 못해.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상위 레벨이 터치된 거기 때문에 그 나머지들이 많이 해결되거든요. 그래서 리더가 되는 것을 결단하는 게 뉴스킨 사업의 시작이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리더가 돼야겠다라는 마음을 딱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뉴스킨 사업은 성공하고 싶은데 리더 그런 거는 조금 나랑 거리가 먼 것 같고 그런 또 부담스럽고 만약 그런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면 뉴스킨을 모르는 거죠. 뭐 의사가 되고 싶은데 뭐 저는 피는 절대 못 봐요. 약간 이런 거와 같은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그런 걸 수 있다라는 거죠. 뉴스킨을 한다라는 건 리더가 되는 것을 결단하는 순간부터가 진짜 출발이다라는 기준에서 보면 지금 이곳에도 아직 시작한 게 아니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렇다면 내가 진짜 리더인가라는 어떤 기준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파트너 100명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 생각을 하기 이전에 100명의 파트너가 지금 나랑 똑같으면 내가 기분이 좋을까? 답답해 죽어버릴 것 같은가? 냉정하 이건 나만 알아요. 왜냐면 우리는 연기하고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나의 실체 내가 정확히 알잖아요. 나 같은 100명이면 너무 싫을 것 같은 거예요. 네. 나를
복제하는 파트너가 나왔을 때 정말 좋을 것 같은지 내가 이런 어떤 기준으로 자꾸 놓고 보니까 100명의 파트너가 있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나 같은 100명이 있었으면 좋겠다로 결국은 바뀌어야 되거든요. 근데 기준을 걷다 두니까 제가 부족한 게 너무 많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런 기준으로 자꾸 생각하니까 이 사업이 되게 무거워졌어요. 사실. 왜냐하면 이게 많은 분들이 뉴스킨 사업을 이렇게 부담 안 갖고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사업을 모르는 거죠. 아니 어떻게 사업을 하는데 부담 없이 하고 싶다? 이 거기서부터 말이 안 되는 거고 지금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서 뉴스킨으로 들어오고 심지어는 그 사람의 앞으로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분의 가족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가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을 튼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뉴스킨으로 오게끔. 근데 부담은 갖기 싫다? 너무나 책임감 없는 말 아닌가요? 이게 결국은 다단계와 네트워크의 이 차이, 사람을 끌어들이는 일인가? 그 사람을 도와서 성공시켜 돈을 버는 일인가? 이게 사실은 한 끗 차이잖아요. 밖에서 보기에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너 얘 때문에 돈 버는 거잖아. 아니, 제가 나 때문에 돈을 벌고 내가 쟤를 도와서 저 친구의 돈을 벌게 해주고 그거에 대한 로열티는 난 본사에서 받는 건데 난 쟤 때문에 돈 버는 건 아닌데 근데 또 맞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마음 차이인 것 같아요. 내가 정말 누군가를 리크루팅 한다라는 게 보상적으로 내가 루비 돼야 되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와야 돼가 아니라 진짜 저 사람의 성공을 위해서 정말 저 사람을 진정으로 내가 돕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게 마음의 차이가 있잖아요. 제가 어느 순간부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한번 2017년도 때인가 팀이 완전히 무너져서 제가 랠리를 혼자 갔던 적이 있거든요. 사업을 한 지는 3년 가까이 돼가는데 다시 혼자가 된 거예요. 다 없어지고. 처음에는 제가 그들을 원망했죠. 근데 나중에 어느 순간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래, 왜 나랑 사업을 해야 되지? 뉴스킨에서 스폰서로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10,000명이에요. 그렇잖아요. 내 성공을 위해서는 저 사람이 나랑 있으면 좋겠지만 저 사람의 진짜 성공을 위해서라면 나랑 하지 않아야 될 수도 있어요. 맞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와, 나는 내가 리크루팅 할 파트너에게 도대체 뭘 해줄 수 있는 스폰서인가? 라고 생각해 보니까 할 말이 없어. 강의 들으세요. 시스템 열심히 나오세요. 이거 말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야, 내가 진짜 스폰서로서 진짜 부족하구나. 그리고 이 친구에게 그냥 저만 따라 하세요라고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날 따라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잘 못하면서 나보다 잘했으면 좋겠는. 난 제대로 안 하면서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이 내 파트너 중에 나왔으면 좋겠는 그 마음이 거기서부터가 이 정직하지 않은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제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제가 정신을 좀 똑바로 차리고 이 사업을 하게 됐고 매 순간 하는 저의 행동, 저의 말, 저의 어떤 표정, 에너지, 열정 이런 모든 것들이 내 파트너들에게 복제가 된다면 내가 부끄러울까? 복제됐으면 좋겠는가? 이런 기준을 갖고 자꾸 하다 보니까 제 셀프 점검이 굉장히 잘 됐던 것 같아요. 최소한 파트너의 성공을 책임지지는 못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내가 나만 보고 따라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등을 보여줄 수 있는 내가 평범하지만 내가 이 안에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성장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너에게 당당히 보여주겠다. 그 마음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사실 나보다 훨씬 유능한 파트너가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들어오자마자 나보다 잘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나는 막 한없이 작아져야 되는 그런 건 아니죠. 최소한 내가 스폰서로서 이 사람을 책임지고 나도 이제 시작했으니까 뭘 다 알려주고 이럴 수는 없지만 등을 보여주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리더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리더 사장님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제가 욕심이 이 부분에서 많았어요. 리더 사장님들의 주목을 받겠다. 내 스폰서님들이 나를 주목하게 하겠다. 박형근으로 인해서 내 그룹을 키워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하겠다. 이런 어떤 욕심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만 어떤 시스템 안에서도
그 리더 사장님 계실 때 뭔가 그러니까 아부를 떠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진짜 이 사업으로 성공하려고 하는 의지 그리고 변화 의지 이런 게 있고 리더 사장님이 나에게 뭘 시키든 난 준비가 돼 있다 어떤 이런 마음이 되어 있으니까 그때부터 리더 사장님들이 저를 주목하는 거예요. 에이스 그룹의 강병원 사장님에게 앞으로 에이스 그룹은 얘 때문에 성장하게 할 것이다라고 5명 뽑아보세요. 그럼 전 제 이름이 들어갈 자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런 마음을 갖고 항상 리더 사람들과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제가 성공하고 싶은 정말 이 간절함과 욕구를 그들에게 표현하려고 노력했고 그걸 행동으로 보여주려고 노력했고 이런 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 사업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게 시스템이죠. 사장님들 시스템적인 수입을 원하는 거잖아요. 시스템이 중요해요. 시스템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뉴스킨을 이해를 못한 겁니다. 그럼 뉴스킨에서 시스템이 무엇인가? 이것도 시스템이죠.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타고난 리더들이 있죠, 뉴스킨에. 그 타고난 리더들은 시스템 없어도 성공해요. 잘 만들어요. 그리고 본인이 시스템이야. 타고난 그 사람들은. 근데요. 대부분의 95%의 사람들은 길러져야 하는 리더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그랬고요. 그들을 위해서 시스템이 필요해요. 우리가 학교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부모가 내 자식을 수학, 영어, 과학, 모든 과목을 다 가르쳐 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어디로 던져놔요? 학교. 네, 학교. 근데 이왕이면 좋은 학교.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이 모여있는 학교. 그러니까 이사도 가고 하잖아요. 문화가 좋고 환경이 좋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학교로 데려다 놓는 게 부모의 역할이잖아요. 그럼 그 학교에 각각의 선생님들이 과목별 선생님들이 포진돼서 가르쳐 주잖아요. 굉장히 효율적인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에 대한 대가로 부모님은 뭐 학비를 내겠죠. 그런 뉴스킨 사업도 같습니다. 내가 앞으로 리크루팅을 하게 될 수많은 사람들이 뉴스킨을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비전 보고 들어와서 이 안에서 배워야 되는데 그렇다면 가르쳐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스템에 이미 뉴스킨을 성공해내신 많은 이 리더 사장님들이 또 강사로 본인의 경험, 실제 경험들을 나눠주고 노하우를 나눠주는 그런 시스템들이 있잖아요. 나는 그 안에서 키우는 거거든요, 파트너를.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내가 내 자식을 다 가르칠 수 없다면 학교가 필요하듯이 여러분들이 밖에서 리크루팅한 파트너 밖에서 못 키워요. 시스템 안에서 키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얼마나 견고하고 탄탄하게 만들어져야 하는가 그리고 이 시스템 안에 있는 여러분들 사이에서의 이 문화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그 신규가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의 평균 모습으로 그분은 바로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체적인 어떤 이 수준도 계속 올라가야 되겠죠. 이 사업은 시스템으로 그룹을 만들고 내가 만든 그룹의 시스템을 복제하는 사업입니다. 그룹을 어디서 만들어요? 시스템 안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로부터 그룹이 만들어지면 내가 내 그룹의 시스템을 또 복제해 나가는 거죠. 제가 에이스 그룹의 랠리 총괄이거든요, 지금. 근데요, 이거는 우연히 얻어진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저는 시스템 욕심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앞으로 만들어 나갈 그룹에 이 지금 현재 존재하는 스폰서 그룹에 있는 시스템들을 하나하나 복제해서 나중에는 내 이하로 랠리가 돌아가야 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스템에서 뭔가 시스템을 그럼 배워야 되잖아요. 근데 시스템 어디서 배워요? 시스템 안에서 배우죠. 근데 가만히 앉아서 듣고만 있으면 배워지는 게 아니에요. 시스템에서 이렇게 강의를 듣는 거를 넘어서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시스템 안에서 내가 역할을 맡으려고 그 욕심이 너무 많았어요. 시스템을 다 하고 싶었어요. 막 제가. 왜? 난 어차피 나중에 몇백 명, 몇천 명의 조직을 만들 건데 그러려면 내가 시스템을 빨리 배우고 싶고 그래야 그게 복제돼서 내 파트너들이 또 시스템을 배우고 싶은 파트너들이 많아지면서 나중에 저희 팀에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시스템 이해도가 높아야 제 조직의 양질의 시스템이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해만 잘하면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는 게 이해가 될 텐데
그러니까 네이아로 랠리를 돌려야 되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으면서 오늘 시스템에 나올지 말지를 고민하고 있는 그 사람이 어떻게 성공을 하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시스템에서 역할을 하면서 시스템으로 후원을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집중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효율적이죠. 개인적으로 내가 A부터 Z까지 파트너를 다 가르칠 수 없단 말이죠. 내가 시스템 안에 들어와 있고 이 시스템으로 후원을 하기 위해서 내가 시스템에서 역할을 맡는 그런 거에 좀 많이 좀 집중했던 것 같아요. 회사 시스템, 그룹 시스템, 개인 시스템이 있다면 회사 시스템은 활용하면 됩니다. 그렇죠? 뉴스킨 본사가 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면 되는데 그룹 시스템은 활용만 하면 안 돼요. 이기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룹 시스템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본사 직원들이 만드는 게 아니죠. 뉴스킨 우리 같은 사업자들이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리더 사장님들이 주축이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이렇게 제 시간에 나와가지고 맨 앞자리에서 이렇게 듣는 것 또한 시스템에서 플러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거죠. 줌에서 비디오 끄고 있는 건 마이너스 영향력이겠죠. 네. 지각하는 거 마이너스 영향력이겠죠. 안 오는 건 더더욱. 그러니까 내가 시스템에 플러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대신에 플러스 영향은 10만 끼치되 전체 시스템의 100의 힘을 쓸 수 있어요. 대신에 10을 내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힘을. 그리고 개인 시스템은요. 개인 시스템은 본인이 극복해야 될 문제예요.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책을 대신 읽어드릴까요? 강의를 대신 들어드려. 네. 이 개인 시스템 여러분들이 10코어 아시죠? 이거는 결국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승부를 보셔야 되는 부분이죠. 여러분들이 습관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단련하면서 이 개인 시스템에 대한 감각을 계속 키워나가서 나중에는 내가 굳이 신경을 쓰지 않아도 습관이 돼버려가지고 탱커 안에 있는 것들을 하루 동안 쭉 하는데 뭐 막 체크 안 해도 다 할 수 있게끔 그게 습관화가 된다면 가장 좋겠죠. 그래서 개인 시스템의 습관화가 여러분들 비즈니스의 성공을 빠르게 한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은 시스템의 역할을 하면서 시스템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서 그룹을 키우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뛰셔야 될 거 아니에요. 뛰셔야 되는 부분은 이 개인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타이트하게 습관화해서 돌릴 수 있는가에서 결판이 나겠죠. 자, 이 사업은 팀워크가 되게 중요한 사업입니다. 내 사업이라고 해서 혼자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인 사업이면서 팀 사업이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팀 사업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팀에 의지하면서 누가 팀이 알아서 해주는 사업은 아니에요. 스스로 해야 하는 사업이지만 팀 사업입니다. 그래서 독특하죠, 뉴스킨이. 네. 팀 비즈니스다. 왜냐하면 팀워크에 의해서 시스템의 파워가 결정되고 그 그룹의 문화가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팀워크가 좋은 팀이어야 좋은 문화를 만들 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좋은 시스템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팀워크가 중요하죠. 팀워크를 좋게 만들 수 있는 방법. 파트너보다 형제 라인 사장님들과 나의 스폰서를 더 챙기시면 됩니다. 대부분 이게 깨지는 이유들을 보면 이 시선이 넷다운으로 가요. 왜냐하면 제가 사업 초기 때 이랬던 적이 있어요. 참 지금 생각해 웃긴데 제 위에 스폰서님이 우리 팀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전 속으로 왜 그게 우리 팀이에요? 사장님 팀이지. 내 팀은? 네, 이게 내 팀이지. 그럼 제 파트너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자, 세 라인이 있으면 이 세 라인일 때 셋은 다 이게 지 팀, 이게 지 팀, 이게 지 팀을 생각할 거야. 그러면 팀은 없는 거예요. 그럼 그들의 파트너들도 자기로부터 한 명 있으면 우리 둘이가 우리 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팀은 나의 스폰서로부터의 팀을 내 팀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힘들어요, 이게. 왜냐하면 형제 라인 사장님들은 나와 수입적으로 직접적인 연관이 없죠. 그렇죠? 잘 돼야 되는 건 내 파트너들이잖아요. 근데 정확히 이해하면 형제 라인 사장님들이 중에 잘 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야 내 파트너들이 또 잘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진짜 가슴으로 생각을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게 몇 번 깨지고 나서 그걸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보통. 저 또한 그랬던 것 같아요. 완전 몇 번 작살나 보고 형제라인 사장님들한테 잘해야겠다. 파트너들을 계속 바라보니까 없어지더라고요, 오히려. 그래서 형제라인 사장님들과 나의 스폰서님에게 더 집중을 하면 내 스폰서와 형제라인 사장님들이 내 파트너를 키워주는구나. 이제 이런 거를 좀 이해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험담이나 불평, 그다음에 이기적인 마음 이런 것들이 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왜냐하면 스폰서 입장에서는 이 전체 팀이 나의 파트너들이잖아요. 근데 이 안에 있는 분들은 끼리는 다 형제라인들이거든요. 물론 파트너도 있지만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쪼개지고 또 그 안에서 또 쪼개지고 그 이유가 결국은 내 다운이 잘 됐으면 좋겠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이거든요.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없앨 수는 없겠지만은 이런 부분을 좀 이해한다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칭찬하고 배려하고 소통하고 이런 것들이 긍정적 영향. 소통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어느 순간부터 결국은 소통의 부재가 너무 많은 이 나중에 제 파트너 중에서도요. 제가 저랑 소통이 잘 안 됐던 그런 파트너들 보면은 뭔가 전 몰랐어요. 이만큼 쌓여 있어. 근데 쌓일 때까지 얘기를 안 해. 다 쌓이고 터지면서 그만두는 거예요. 터질 때 혼자만 그만둬야 되는데 같이 이미 막 이런 경우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저도 많이 경험을 하면서 이게 소통이 되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파트너들의 소통을 내가 막고 있진 않으니까 파트너들이 나한테 뭔가를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스폰서인가를 생각했을 때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면서 이제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파트너들이 나한테 본인의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를 편하게 좀 할 수 있는 그런 좀 분위기를 만들고 싶고 그런 내가 되고 싶다. 소통이 요즘에 너무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룹을 확장시키고 싶으시죠? 모두의 고민이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이 사업의 본질이니까. 그렇죠? 그룹을 어떻게 하면 키울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 리더의 숫자가 그룹의 숫자다. 저는 이거는 확실하다 생각합니다. 제가 강병원 스폰서님에게 예를 들어 사장님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1000명의 조직을 만드셨나요? 하면 내가 한 명 한 명 1000번을 했어. 이렇게 하실까요? 아니야. 내 다운에 이런 리더들이 나와줬기 때문에 1000명. 실제로 제가 조기철 스폰서님께 여쭤봤어요. 사장님 어떻게 그렇게 큰 조직을 갖게 되셨습니까? 그랬더니 웃으면서 운이 좋았지. 좋은 리더들이 많이 들어왔어. 이렇게 하셨어요.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리더들이 들어와야 조직이 크는구나. 내가 리더가 돼야 되는 건 나와 같은 리더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내 리더가 돼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나 혼자 리더가 된다고 해서 그룹이 크는 게 아니구나. 한 사람이 혼자 리더여가지고 클 수 있는 조직의 숫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2, 30명 정도. 100명이 되려면 나 같은 3명이 있기 때문에 100명이 되는 거고 1000명이 되려면 그런 사람이 30명 있기 때문에 1000명이 되는 원리구나. 원리가 그렇구나. 그렇다면 내 팀의 리더의 숫자가 많아야 결과적으로 그룹이 큰다면 리더를 결단한 사람이 많아야 되겠구나. 이 결단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현재 내 그룹이 몇 명인지보다 중요한 게 현재 내 그룹에 이걸 결단한 사람이 몇 명인가가 중요하구나.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 팀에 뭐 BA, SBA 이렇게 되신 분들을 보면요. 다 한 3년 전에 딱 이미 싹이 보였었어요. 제 목숨 걸었구나. 근데 그 친구가 결국은 조직을 만들면서 리더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면 저는 어떻게 했을 거냐면 그 싹이 보이는 사람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려고 노력했을 것 같아요. 더 리크루팅을 하고 더 그 리더를 결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주려고 노력을 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중요하고 그래서 내 팀의 리더가 많으려면 나부터 리더가 되어야 된다. 국제 사업이기 때문에 내가 리더가 아닌데 미쳤다고 리더감이 나한테 오겠어요? 리더를 찾아가겠지, 그죠? 네, 그래서 리더 눈에 리더가 보이고 내가 리더가 되어야 리더의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내가 리더로서의 경험을 쌓아가고 있어야 그런 사람들을 또 만들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자 제가 가장 못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지금 이 뎁스가 내려가고 있는 라인이 네 라인인데요. 만약에 한 5년 전에 리크루팅을 제가 했었던, 하지만 지금은 그만뒀던 진짜 괜찮았던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들이 지금은 없어요. 근데 만약에 그들이 살아남아 있다면 그럼 저는 10개가 내려가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라인이. 그러면은 조직의 숫자는 지금의 두세 배가 됐을 것이고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레버리지는 더 차이가 나겠죠. 그러면서 이제 들었던 생각이 왜 내가 그들을 못 남겼을까? 첫 번째는 제가 부족해서. 그러니까 저는 제가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사람마다 타이밍이 있다는 걸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미 기준이 높아. 근데 이 사람은 그 기준까지 오려면 시간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용납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성공하고 싶다며. 성공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왜 그렇게 안 해? 이런 식인 거예요. 계속 쪼는 거죠. 아주 그냥 숨을 못 쉬게. 근데 저는 명분이 있었어요. 누가 성공하고 싶다 그랬어요? 네가 성공하고 싶다며. 그 뉴스캔 성공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너는 당장 오늘부터 이렇게 안 하면 넌 성공하고 싶지 않은 거야. 넌 거짓말쟁이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너무 강하게 푸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그래 네 말이 맞아 다. 근데 난 니랑 뉴스캔 안 해. 가는 거야. 이해되세요? 제가 완전 논리파거든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누르는 거예요. 그들을. 그러니까 반박을 못 해. 근데 제가 싫은 거예요. 이렇게 제가 많이 날렸습니다. 그래서 그래. 나랑 다르잖아요. 제가 예전에 어떤 강의였나 책이었나 진짜 제가 저의 그날 이유가 됐던 하나의 문구가 있어. 그게 뭐냐면 쫄병이 있으니까 리더가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었어요. 리더가 보기에 쫄병은 답답해요. 본인 같지 않으니까. 근데 그게 내가 존재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나같지 못한 그들이 있으니까 그들을 이끌라고 리더인 내가 있는 거잖아요. 아, 그렇구나. 다 나 같으면 오히려 이상한 거구나. 조규철 스폰서님 하신 말씀이 누군가가 답답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내가 그 사람보다 탁월하다라는 증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나 같을 수 없다면 그들이 또 성장하고 리더로 변화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또 제가 제 어릴 적을 또 못 보고 있는 걸 수도 있죠. 변화한 내 모습만 보고 있는 나도 초기 때 사실 저랬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못 기다려준 게 좀 제가 잘 못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예를 들어 10명을 리크루팅 한다면 여러분 진짜 들어오자마자 냅도도 잘하는 사람은 1명 정도 될 거고요. 9명은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9명은 속을 썩게 하는 사람일 겁니다. 그러면 그 9명 다 갖다 버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9명을. 아니 그냥 성장할 때까지 그냥 냅둬? 방치? 그것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난 빨리 성장해야 되는데 일단 계속 늘려야죠. 그러면서 동시에 그럼 이 9명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리더 같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이들. 밑을 파야 되는구나. 그 사람의 밑을. 그 사람의 명단을 갖고 내가 언제까지 그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 나와서 내 맘에 쏙 든 리더가 나올 때까지 내가 파야 되는구나. 그래서 5대의 리더가 나왔다. 그러면 1, 2, 3, 4대는 둘 중 하나입니다. 그만두거나 바뀌거나. 근데 파트너가 밑에서 불을 지펴줘야 이 위 스폰서들도 바뀌려는 의지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라인당 리더가 나올 때까지 밑을 파면서 옆을 같이 갔어야 되는데 저는 1대로 리더가 나올 때까지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머지를 다 제가 주겠다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내가 좀 뎁스를 좀 잘 파서 결국은 여러분들 소비자 한 명을 만들어서 그 사람으로부터 소개받고 그 사람부터 소개받고 하다가 거기서 사업자가 나오기도 하고 이게 결국은 파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사업자도 리더감이 아니고 아직은 정말 오래 걸릴 수 있지만 이 사람의 엄마, 그 사람의 누구 이렇게 내가 잘 파내려가는 거를 좀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도 듭니다. 흔들리는 나무에는 새가 앉지 않는다. 리더는
흔들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파트너들 앞에서는. 그래서 진짜 표정 관리도 잘하려고 노력했고요. 썩어가는데 여기는 썩어가는데 보였대요 다. 근데 저는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 순간 저도 막 제 여기가 막 답답해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있었지만 파트너들 앞에서만큼은 너희들의 리더가 아직 건재하다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 앞에서만큼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려고 많이 의도적으로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수많은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네. 어떤 문제들이 있나요? 사소한 것부터 뭐 주변의 뭐 거절, 반대, 대몬해서 제품 샀다가 뭐 반품하기도 하고 명의연 왔다고 난리피기도 하고 그렇죠? 사업 들어본다고 했다가 잠수 타고 그렇죠? 심지어는 사업을 하다가 그만두기도 하고 조용히 그만두면 좋은데 나를 엄청 힘들게 만들고 꼭 그만두고 그렇죠? 그런 많은 일들 또 스폰서의 문제 파트너의 문제 파트너가 잘 되면서 생기는 문제도 있어요. 파트너가 이제 리더로 성장하면서 이제는 얘도 자기 생각이 강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부딪히는 문제들 그러니까 엄청 끊임없이 뉴스킨 내에서도 밖에서도 계속해서 문제들이 이제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좀 바꾸려고 했습니다. 문제는 오긴 오는구나. 무조건. 저는 사업 초기 때는 BD만 되면 아무 문제가 없을 줄 알았어요. 아니라는 거죠. 백만장자가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극복하지 못할 문제가 안 온다. 제가 루비 때 너무너무 힘들고 막 뉴스킨을 그만둬야 말아야 되나를 해도 될 정도의 어떤 저의 어려움이 있었을 때 매일매일 막 울고 근데 지금 와서 그때의 문제를 생각해 보면 웃겨요. 진짜 그걸로 그렇게 힘들어했다고 내가? 막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옛날에 너무너무 힘들었던 어떤 상황이 있으셨겠지만 한 번씩은 다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도 그렇게 힘드세요? 그 문제 때문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가면서 사람들은 다 극복하고 치유되고 이런 문제들이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극복할 문제가 오는구나. 그래서 앞으로 저는 문제가 오는 게 크게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걸 또 극복할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사업인 거구나. 이게 생각이 바뀐 부분이에요. 내가 사업적인 감각이 길러진 것도 계속된 지속적인 어떤 안 돼 보는 경험과 실패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감각이 쌓인 거고 데모도 마찬가지고 리크루팅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감각들이 내가 예전에는 이 작은 문제 갖고도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은 그 정도 문제는 그냥 휴지통에 버려버릴 수 있을 정도의 이런 단단함이 생긴 것 또한 그런 문제들을 내가 겪어왔기 때문에 지금의 상태가 된 거듯이 그럼 문제는 뉴스킨 하기 때문에 생기는 건가요? 뉴스킨 밖에 있는 사람들은 문제가 없나요? 그러면?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건 사업이건 그냥 계속해서 문제들이 있는 거고 문제가 없으려면 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구나.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나를 성장하게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는 어떤 문제가 오면 물론 긴장되고 하지만 이거를 내가 또 극복하면 얼마나 또 나의 여기가 단단해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넘어갑니다. 또 문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성장을 하고요. 마지막인데요. 이 사업을 잘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뉴스킨 사업이 진짜 가치 있다고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제가 이거 좀 논의 얘기인데 사업 초기 때 권리소득으로 300만 원을 번다면 그건 도대체 어떤 상태일까? 직장 다니는 사람이 죽을 때까지 직장에서 번 돈을 이미 벌어둔 거죠. 권리소득 300은 건물주 300은 직장에서 300 버는 사람과 수입의 크기는 똑같지만 이 사람이 평생 일해서 벌 돈을 이미 벌어둔 건데 나눠받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돈은 똑같지만 이 사람이 100년 일한다는 가정하에 죽을 때까지 버는 돈은 똑같을 수 있지만 이 사람 뭘 벌었죠? 시간을 벌었잖아요. 이 사람이 100년 동안의 직장에서 노동할 시간을 번 거잖아요. 그 가치.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해요. 만약에 그 뉴스캐 안 하는 누군가에게 당신 지금 직장에서 얼마 버세요? 저뭐 250 법니다. 아, 그래요? 그 하루에 몇 시간 일하세요? 8시간씩 일합니다. 주 며칠 일하세요? 5일에다가 뭐 때로는 토요일도 나가요.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250을 번대요. 자, 그럼 만약에 당신이 다니는 회사 사장님이 갑자기 미쳐가지고 당신에게 수입을 4배로 올려주겠대. 1,000만 원 주겠다는 거야. 갑자기요? 갑자기 그냥 1,000만 원 올려주겠대.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250 벌던 사람이 갑자기 다음 달부터 1,000만 원을 벌겠대. 하는 건 똑같은데 날라가겠죠, 그 사람. 근데 갑자기 그 사장님이 더 미쳐가지고 아, 내일부터 나오지 마, 회사. 나오지 마. 저 잘린 건가요? 아니, 돈은 그대로 줄게. 근데 그냥 내일부터 나오지 마. 너랑 하고 싶은 거에 그 1,000만 원 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기분이 어떨까요? 상상 한번 해보세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나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게 아니, 그게 가능한 사업이라는 걸 이해하고 했다는 거고요. 이제는 그게 됐기 때문에 와, 진짜 끝장난다 이거.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미 더 성공하신 리더 사장님들은 훨씬 더 그 가치를 크게 느끼실 것 같아요. 사장님들이 처음부터 이 사업이 그런 가치를 누릴 수 있는 사업이라는 거를 가슴에 품고 그 비전 꺾이지 마시고 정말 꿋꿋하게 나아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려면 잘해야 되잖아요. 잘하기 위한 방법. 많은 양을 지속적으로 될 때까지. 이 방법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이걸 하는 과정 속에서 나올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근데 중요한 게 이 많은 양을 지속적으로 될 때까지 계속 하다 보면 계속해서 내 에너지를 쓰죠. 꺾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잦은 실패들과 그 부정과 거절과 이런 것들이 계속 오니까. 그래서 위에가 중요해요. 계속해서 큰 비전, 큰 가치, 큰 확신, 큰 열정 이거를 충전하면서 하셔야 돼요. 이걸 어디서 충전하나요? 큰 비전이 있는 곳, 큰 가치, 강한 확신, 강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공간,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 그곳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열정을 받으면서 막 떨림과 이 비전 때문에 미쳐버리겠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지속하신다면 결과는 무조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가 그래요. 근데 깨어있는 상태로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강의 들으라니까 듣고 가서 뭐 사람 만나라니까 만나고 왔는데요. 어떻게 해요? 네. 사장님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데 뭐라 얘기해야 돼요? 사장님 이렇게 답장이 왔는데 어떻게 뭐 아바타야? 대신 다 해달라는 거. 생각을 좀 하고 매출이 안 났으면 왜 안 났을까? 내가 STP를 했는데 거절이면 왜 거절을 했을까? 뭐가 문제였을까? 그러니까 하면서 좀 생각을 해야 계속 좀 바뀌죠. 예, 바뀌고 변화하죠. 그래서 깨어있는 상태로 이렇게 계속 꾸준히 하신다면 어느 순간 이 사업을 정말 감각적으로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요. 시계가 없어가지고 시간 많이 오버됐을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아무튼 너무 경청해서 감사드리고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리기가 싫으네요. 확실히 직접 들으니까 다르죠. 김준호 사님이 가슴을 치셨습니다. 저희 지금 시간이 조금 오버돼서 제가 좀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희들 지난 애프터는 이곳에 참석하신 분들의 특권이거든요. 그래서 시스템 후에 한번 김우정 사님 모시고 한번 진하게 한번 애프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지사항 드릴게요. 네. 네, 첫 번째 공지사항은 뉴스킨으로의 초대 이번 주 화요일이에요. 다음 주 화요일이죠. 다음 주 화요일 12월 7일 8시에 지금 박지훈 사장님하고 박윤정 사장님 나오시거든요. 정말
또 대단하신 두 분이 나오십니다. 그래서 지금 티켓은 이미 오픈되어 있고요. 네, 다음 주 화요일 많은 분들 초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저희 지금 2022년 다들 PA 도전하실 마음이 있으시죠? 네, 네. PA 도전하실 분들은 PA 챌린지에 꼭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PA 챌린지는 정말 PA를 마음속에 품으신 분들이 함께 모이는 곳인데요. 우리 김은정 사장님과 정경 사장님께서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고요. 이건 딱 6번 합니다. 그리고 이 자격 기준 달성은 이번 달부터 시작하거든요. 네. 기준 말씀드리면 첫 번째 1대 6 라인 그리고 1만 라인, LT 라인이 한 라인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BA 이상이 되셔야 되고요. 허용은 플렉스 2라인까지 허용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12월 달에 달성하시면 1월 달에 100만 장자의 초대가 이루어집니다. 기대되시죠? 네, 꼭 준비해서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 네, 부스트 패키지가 이제 출시가 돼요. 다다음 주에 출시되는데 저희 패키지 출시되면은 아시죠? 바로 매진되는 거. 네. 이번에도 에포크 경험하셨죠? 바로 매진됩니다. 네. 기다릴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얼마나 대단한 패키지냐면 무려 12만 원의 사은품을 지급합니다. 사장님이 미쳤어요. 네. 그렇죠. 근데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이 43만 원에다가 이 12만 원의 정체가 부스트 세럼에다가 10개짜리 3개의 콜라겐 뷰티 플러스니까 정품 1개거든요. 그렇게 돼서 12만 2천 원이에요. 그러면은 4달을 쓰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루 대여료가 3,500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4달 후에는 영구히 내게 됩니다. 안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과학적인 게 이 부스트로 콜라겐을 생성해내는데 재료까지 제공해줘요. 좋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젤만 세럼만 필요하신 분도 이번에 하나를 더 증정을 해드립니다. 네, 그다음 바쁜데요. 유컬라 더마 판테놀. 네, 이거는 거의 지금 뭐 주무시기 전에 바르시는 분도 계시다는 그 전설의 영양. 네, 색조로 영양을 좋죠. 네. 특히 판테놀 성분은 굉장한 항산화 성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거기에다가 저희 그 단순히 이것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네. 17만 원이 할인되는데 파워립스 폴리시 듀오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네. 이것도 홀리데이 에디션 한정 판매거든요. 거기에다가 옆을 이벤트 두 번째를 보시면은 뉴컬러 블루밍 싱글 아이섀도우와 그다음 뉴컬러 더마 판테놀 쿠션 1mm 샘플 5매가 추가 증정되는 세트도 있어요. 이것도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이 추가 증정이 한 2만 5천 원 정도 됩니다. 네, 이것도 완판 예상됩니다. 네, 다음 뉴컬러 카테고리 이벤트. 이건 뉴컬러 12만 원 이상을 구매하시면 포근포근한 퍼 슬리퍼를 증정해 드립니다. 저희 아무거나 증정 안 해드리는 거 아시죠? 네, 저희들 사은품은 퀄리티가 굉장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다음 갖고 싶다 나왔죠. 네, 저는 네 빨리빨리 할까요? 네, 지금 계속 돌리시는데 네네 좋습니다. 사진 먼저 찍을까요? 네네. 사진 앞에서 찍으셔야 되나요? 네네네. 내가 나중에 저분이랑 사진 찍었어 이런 말이 나오실 거예요. 우리 박형근 사장님. 네. 기록으로 남기고 싶으시면 마스크 살짝 내리셔야 됩니다. 물론 불법입니다. 네, 다 쓰고 하세요. 마스크. 왜요? 너무 좋아요? 너 어디서 찍어? 찍을게요. 하나, 둘, 셋. 한 번 더 찍을게요.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네, 박현영 나가시는데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에너지 많이 받으셨죠? 네, 어제 저희들 붙여넣기를 했는데 장난 아니었죠? 네, 다음 주 금요일은 더 걱정이 됩니다. 서버가 다운될 것 같아서. 네, 하지만 또 30분이에요. 30분에 여기 앞에 강사의 침을 맞으시면 은혜를 받는다라는. 네, 그렇죠. 그런데 더더구나 다음 주는 실버 세대 주자 1등 주자이신 우리 김래진아 사장님이세요. 오늘은 MZ 세대의 대표였잖아요. 네, 이제 시니어 리더가 나오시거든요. 어떤 분들 초대해야 될지 감이 오시죠? 네, 목숨 걸고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12월 28일은 미준모 정종화 사장님 지금 준비 중이시고요. 12월 25일은 안타깝지만 네, 가족과 함께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지금 이제 줌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오늘 또 55분이 계세요. 여기 지금 계신 분들이 스태프 포함해서 40여 분 되시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 오셨거든요. 제가 사회를 보기 너무 잘한 것 같아요. 붙여넣기 안 해도 되잖아요. 네. 여러분들 스텝 혹은 사회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더 다음 순서 없죠? 네. 저희 이제 시스템 마치자마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일어나셔가지고 의자 가지고 원형으로 대화를 만들어 주시면 한 15분 정도 저희들 애프터를 나눌 계획입니다. 네. 자, 이것으로 오늘 12월 4일 토요 시스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의자 다 가지고 일어나셔가지고요. 네, 동그랗게